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떠올랐는데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 연결해서 캠프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요. 이재명 캠프는 이번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역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프 측에서는 이번 의혹의 핵심을 뭐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윤석열 게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게이트인 점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네. 현재 그 대장동에서 나온 인물들 모두 국민의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상징적인 사건 곽상도 아들 50억 정말 기가 막히고 힘이 빠지는데요. 이익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들이 그 이익을 나눠먹는 과정에서 생긴 의혹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 무명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외롭게 맞서 싸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좀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번 그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그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캠프 측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뭐 보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예. 결국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정도인데 현재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화천대유 주주들 간의 이익 배분에 대해 논의한 것들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받은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 1,000억 원, 또 방금 말씀하신 정영학 회계사가 뭐 600 몇십억 원. 예. 예, 우리들은 그 듣기만 해도 놀라운 금액인데요. 이분들 수준에서는 또 금액이나 배분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언론 보도이긴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뇌물이 전해졌다라는 뭐 정황이 담겨져 있는 내용도 녹취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또 일부 뭐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한 거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어찌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기획하고 진두지휘를 했다. 성남시 안에서 본다면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이재명 지사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언론에서 이제 자꾸 유동규 본부장을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민간 사업자들이 당시에 이제 자기들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카운터파트인 유동규 본부장을 측근으로 소문을 낸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업무 능력은 상당히 있어서 발탁이 된 분이지만은 측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고요.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그 뒤에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퇴직했는데요. 네. 예, 관광공사가 요청했던 유 본부장, 유 사장 본인이 요청했던 영화 제작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최측근이라든가 또는 뭐 그분이 받은 금품과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이재명 지사님과는 어떤 연관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남시에 있을 때도 산하기관의 본부장을 맡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에도 산하기관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측근이라는 개념이 뭐 넓은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재명 지사도 당연히 책임지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예, 오늘 그 토론회 때 그런 말씀하셨죠. 예,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도의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직원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만약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부정이 확인된다면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의 부정을 완전히 막지 못한 관리 미진의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직원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물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부정이 확인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석 대표는 화천대유로부터 거역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50억 클럽인데서 무슨 이제 고급 정보를 취득했나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 대표라는 분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를 읽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하천대유에서 고문을 했던 자녀를 취직시켰던 곽상도, 온유철 같은 분들 전부 돈을 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억 클럽에 가면을 찢으면 진짜 상호가 나타나는데 저는 그 이름이 국민의힘 클럽이다. 그게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된 거고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인정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윤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에 우연히 거듭되면 필연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서울에 대략 주택이 약 300만 호 정도가 있는데요.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 회장의 친누나가 사들일 확률 300만 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여름에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불러왔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열린 캠프에서는 아울러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택 거래보다 더 냄새나는 거래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거든요. 네. 많은 언론이 이것은 김만배 회장이 윤 후보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집을 사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또 명확한 근거도 있고요. 근거요?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회장이 서로 친한 것으로 소문나 있는데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네. 예. 한국에서 알아주는 두 마당발이 기자와 검사로 어울렸는데 서로 모른다. 저는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윤 후보는 부친이 이사하게 돼서 급히 집을 매각하게 됐다. 그래서 10억 정도 손해보고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부친이 이사해서 살 아파트는 이미 매입해 둔 상태였고요. 또 집은 그 뒤에 팔아서 잔금도 한참 뒤에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든 집이든 급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숨기기 위해 금매 형식을 갖고 또 가격 할인에 가면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만배 회장이 친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샀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분이 단독주택을 2채나 더 매입합니다. 네. 그리고 또 100억 이상 되는 건물도 있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네. 윤 후보 부친집은 50년이 다 된 노후주택이거든요. 거래도 잘 안 되는 곳에 있고. 예. 그러면은 다운 계약에 뒷돈이 오고 갔다 해도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는 반드시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윤 전 총장 측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대선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특검으로 안 갈 수 없다. 또 오늘 이낙연 전 대표도 특검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전 총장이나 국민의힘 뭐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문제랑 같이 특검을 받는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특검이 아주 빠르고 공정한 제도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특검은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 또 불공정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이제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여야 합의입니다. 그래서 임명에만도 한두 달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특히
그 엉뚱한 보수 인사가 저희로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수 인사가 임명되면 정치적 행보를 걷게 되고 진실 규명이 물 건너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특검이 임명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특검을 도울 또 수사 인력 뽑고요. 또 사무실도 구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아마 수사 시작하면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야당은 보수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온갖 가짜 뉴스를 사실이냐 흘리면서 특검을 사실상 좌초시킬 거거든요. 네. 이렇다면 특검보다는 즉시 수사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이게 훨씬 더 즉각적이고 또 공정한 방식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대장동 국감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국감 증인 채택 문제까지도 지금 뭐 이재명 지사도 나와라 이런 얘기까지도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감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대장동 물론 이제 의혹이 있으면 국감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번 국감은 정치 공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모범적인 공공개발의 사례거든요. 조선일보조차도 개발 사업 직후에 이제 기사를 내서 가장 모범적인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사업인데요. 예. 아마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득권 카르텔인지 오히려 그 민낯이 저는 드러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실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국민의힘이 민간 사업자에게 모든 이익을 독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대장동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애롭게 싸워서 공영개발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5,500억을 환수시켜준 거 이것이 대장동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건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예. 이준석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간에 설전이 오갔는데요. 뭐 봉고파직 위리안치 뭐 가면을 뭐 찍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이거 너무 그 말이 거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봉고파직 위리안치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칠고 막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요즘 많이 안 써서 그렇지 봉고파직은 이제 탐관 오리가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창고를 막고 그 탐관 오리를 파면시킨다. 그리고 위리안치는 일종의 이제 처벌을 한다 이런 어떤 강력 처벌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 이런 발언이 막말이고 폭력적 언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